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혹은 내가 만들어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7가지 말이 과연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자아에 갇혀 있는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질문과 통찰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사랑받는다. 이런 모습이어야 좋은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혹은 사회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진짜 나를 숨기고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죠.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 셀프라는 본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란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나만의 감정, 욕구, 가치, 꿈을 담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점점 이 자기를 감추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 가면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고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나요? 혹시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7가지 말을 통해 내가 진짜 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자아에 갇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욕구, 약점과 상처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나만의 삶을 쌓아가는 용기입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즉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 두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 그리고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말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말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진짜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아니면 해방시키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의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내뱉고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은 겉으로는 배려와 침착함 혹은 강인함을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숨기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 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다 보니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 섀도우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부끄러워하는 나의 어두운 면, 억눌린 감정과 욕구를 의미합니다.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말은 바로 이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반복되면 내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 결국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숙이 쌓여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거나 신체적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거나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감,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감정과 욕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인식의 저하, 자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진짜 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정 억압이 지속되면 이 자기와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또 다른 이유는 방어기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립니다. 프로이트와 융 모두 이러한 방어기제가 인간 심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억압은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낳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나요? 그 순간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남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인식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은 나의 일부이며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거나 일기나 메모로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억압과 감정 숨기기는 진짜 나와의 연결을 끊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나는 괜찮아, 대신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은 바로 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휘둘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혹은 사회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점점 더 자기 검열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특히 SNS와 미디어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올린 사진, 내가 한 말, 내가 선택한 옷과 행동까지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검열은 결국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나, 남들이 좋아할 만한 나를 연기하게 만듭니다.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퍼스나, 즉 사회적 가면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지만 이 가면에 지나치게 몰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함과 불안, 자기 상실이 커집니다. 또 다른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역시 자기 검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와 같은 말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나 꿈, 혹은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는 말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욕구, 두려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나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순간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말을 떠올리는지,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는지 솔직하게 관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 점차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으로는 남의 기대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 혹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나는 변화할 수 있어.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이 두 문장은 겉으로는 겸손하거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혹은 새로운 도전에 앞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런 말을 자주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내 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억누르는 자기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한계짓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자기 신념의 벽을 쌓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 혹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를 약화시키고 점점 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라는 말 역시 비슷한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실패나 좌절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운 탓으로 돌리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차피 나는 안 돼.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런 책임 회피가 자기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한계 설정과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동시에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자기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자기 신뢰가 약해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과 무기력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나요? 그 순간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두려움이나 실패의 경험, 혹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때문은 아니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 인식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찾는 자세,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려는 용기는 자기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도전해볼 수 있어.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대신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실패와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짜 나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이제는 자기 한계와 책임 회피의 언어를 내려놓고 내 안의 가능성과 변화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에 집중해봅시다.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내면 깊은 곳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온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라는 말들은 모두 내 감정과 욕구, 가능성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와 두려움에 나를 가두는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해방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칼 융은 자기,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 즉 개성화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화란 내 안의 그림자, 상처, 두려움, 억눌린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나만의 삶을 쌓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라는 결심은 반복해온 6가지 말을 하나씩 내려놓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목소리에 집중하며 실패와 두려움마저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용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대로 충분해.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자기 확신이 쌓이면 점점 더 진짜 나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나, 상처받은 나,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나까지도 따뜻하게 품고 그 안에서 나만의 빛을 찾는 과정입니다. 실패와 실수, 두려움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찾는 자세,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려는 용기는 자기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도전해 볼 수 있어. 나는 그저 운이 없었어. 대신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작은 실천으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 순간이 소중해. 이런 자기 고백이 쌓이면 점점 더 진짜 나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실현의 길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더 큰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될 거예요.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힘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7가지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큰 용기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내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